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비경구적 영양요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TPN을 적용을 하죠? 구강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위장관으로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경우죠. 영양 불량이 예상되는 경우라든가 방사선 치료 시, 또 금식일 때, 이럴 때 우리가 TPN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총비경구적 영양요법의 목적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1번 안전한 적용과 비용 절감. 이거는 뭐예요? L튜브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2번 간염성 합병증 최소화. 이것도 L튜브죠. 그래서 2번도 틀린 답이고, 3번 장기간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물과 수분을 주입할 목적. 이거는 뭐예요? 장기간 영양 공급 PG죠. 그래서 3번도 틀린 답인 거고요. 4번 위장 내 점막 위축 예방. 이것은 L튜브나 PG, 위장 내 점막을 위축 예방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린 답입니다. 5번 인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위장관을 거치지 않고 말초혈관을 통해 공급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총비경구적 영양요법의 목적으로 알맞는 겁니다. TPN이라고 하면 정맥요법이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간호사가 총비경구적 영양요법을 받는 환자가 두통, 오심, 구토, 피부 탄력성 감소 등이 나타나 즉시 수액의 속도를 줄여주었다. 이 환자에게 확인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간호 문제는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증상들 뭐예요? 두통이 있고 오심이 있고 구토가 있고 무엇보다도 피부 탄력성 감소라고 합니다. 피부 탄력성 감소는 또 다른 말로 뭐다? 수분 부족이죠. 이 수분 부족은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체액 부족이죠. 우리가 체액 부족을 나타내어주는 이러한 단어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간호 문제, 체액이 부족하다. 답이 4번인 거 있고요.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영양 부족, 물론 심한 화상이라든가 또는 뭐 장절제라든가 또는 구강으로 전혀 섭취할 수 없을 때 당연히 영양 부족이 오지만 지금 이 환자는 초비경구적 영양요법 TPN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간호 문제 영양 부족 아니겠다. 2번 수면 부족 따라오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가장 우선적인 간호 문제 아니겠죠. 저혈당. 자, 우리가 TPN에는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속도. 속도에 따라서 빨리 들어가느냐 늦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고혈당, 저혈당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한 정상을 표현하는 단어들, 그러한 것들을 기억해 줘야 되는 거 있고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두통, 오심, 구토, 피부 탄력성 감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어 주는 걸까요? 망이 열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걸러주는 망들이 촘촘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것은 TPN이 다량으로 들어간 거예요. TPN은 고장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경우 고삼투성 이뇨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고삼투성 이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촘촘한 망이 이렇게 듬성듬성 망들이 있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은 소변이 발생을 하고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빠져나가다 보니 두통도 오고 오심 구토가 따라 들어와요. 그리고 이뇨가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탈수가 되고, 탈수가 되다 보니 피부 탄력성이 감소를 하고, 그러다 보니 수분이 부족해져서 체액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PN을 기억을 할 때는 목적, 속도에 따라서 빨리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적게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즉시 수액의 속도를 줄여주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지금 몇 가지 총비경구적 영양요법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딱 이 세 가지입니다. 목적이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행동,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만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 이 총비경구적 영양요법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총비경구 영양요법을 주입받은 환자가 TPN을 중단했다고 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 오랫동안이죠. 오랫동안 주입을 받았는데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따라 들어오는 어떠한 증상들이 있죠. 그 증상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환자에게 심박동수 증가, 빈맥이 일어났고요. 현기증, 식은땀, 오한, 두통, 오심, 피로감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뭐니? 이렇게 얘기를 묻는 건데요. 자, 우리가 총비경구 TPN이 오랫동안 주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체가 TPN에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고장성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인체에 들어가면 어떻게 고혈당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고혈당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인슐린 분비가 되겠죠. 인슐린 분비가 여기에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단을 해요. 어떻게? 인슐린 특징이 뭐예요? 천천히. 느리다. 그래서 고혈당에 익숙해져 있는 인슐린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TPN을 중단을 하느냐? 천천히 중단한다. 천천히 감압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인슐린 자체가 몸 안에 있는 당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저혈당에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어주는 이러한 것들, 심박동수 증가, 현기증, 식은땀, 피로감 증가, 이건 무엇을 나타내요? 저혈당을 나타내죠. 그죠? 저혈당을 나타내어 주는 거. 그리고 TPN이 빨리 들어갔을 때 나타나 주는 것들, 단뇨라든가 고혈당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들 우리가 분리를 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저혈당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 무엇입니까? 근사한 말로 반독성 저혈당증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거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체액 부족은 뭐예요?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죠. 그래서 고삼투성 이뇨가 나타나서 수분이 부족해지고 탈수가 일어나는 거고 체액 부족 문제가 일어나는 거고 대사성 상증 같은 경우는 크게 이 TPN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전해질 불균형 그것 때문에 우리가 TPN을 맞는 거잖아요. 낄 수는 있지만 크게 이 TPN이 따라붙는 답까지들은 아닙니다. 고혈당 이것은 뭐라고요? 많은 양이 들어갔을 때 그렇죠. 단뇨, 고혈당, 두통, 체액 부족 이러한 것들은 많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그럴 때는 즉시 수액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문제인 거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심한 구토로 총비경구 영양을 주입 중인 환자의 수액이 짧은 시간에 다량으로 주입되었다. 이 환자에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 우리가 다 알죠? 어떤 거예요? 두통이죠. 그쵸? 두통 많은 것이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단뇨, 고혈당, 오심구토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더라.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증상이다. 식은땀은 뭐예요? 적게 들어갔을 때 저혈당 증상이죠. 자, 소맥 관계없고 우리가 빈맥으로 가죠. 저혈당 적게 들어갔을 때 오한, 식은땀이 나타나기 이전에 전조 증상 이러한 것들은 저혈당을 나타내 주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두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총비경구 영양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오심, 구토, 두통,
배뇨랑 증가 등의 증상이 발생했을 때 시행할 간호는 이게 뭐라고요? 많이 들어갔을 때, 그쵸? 고삼투성 이뇨.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볼까요? 1번 수액의 이물질과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두통이 있고 배뇨량이 증가했어요. 이거 확인해야 되나요?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혈당을 체크하고 50% 포도당을 주입한다. 가뜩이나 많이 들어갔는데 50% 포도당 주입해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혈당일 때, 그럴 때 하는 간호중재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여 탈수를 예방한다. 지금 탈수의 문제인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배뇨량이 증가되었다고 해서 체액 부족 있다고 해서 생리식염수 주입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겠다. 그래서 3번도 아니다. 4번 수액 속도를 확인 후 주입 속도를 줄인다. 그렇죠. 많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이런 고삼투성 이뇨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는 간호중재 어떤 거예요? 속도 확인 후 주입 속도 줄여준다. 이게 답이다. 그쵸? 5번 가겠습니다. 혈압을 측정하고 다리를 거상한 체위를 취한다. 이거는 뭐예요? 저혈압일 때 해주는 간호중재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다. 답은 4번 주입 속도를 줄여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긴 하는데 그래도 빠르게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총비경구 영양요법을 받게 되었다. 환자가 수액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줄여달라고 한다.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 즉시 수액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이라고 합니다. 수액의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있죠? 수액의 속도를 줄인다. 고삼투성 이뇨가 발생했다. 이럴 때 우리가 수액을 줄여줘야겠죠? 그러면 고삼투성 이뇨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구별해주면 되겠다. 자, 1번 두통. 이거 어때요? 많이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 수액의 속도 줄여야 되나요? 줄여줘야 된다. 자, 식은땀. 이건 어때요? 저혈당이잖아요. 적게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문제. 이거 수액의 속도 줄여야 할까요? 아니죠. 더 많이 주어야 된다. 그죠? 많이 주어야 되는 거 있고요. 구토, 오신구토도 고삼투성 이뇨가 발생했을 때 따라붙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거 줄여줘야 될까요? 줄여줘야 되죠. 줄여줘야 된다. 그러면 1번, 2번, 3번 다 맞고요. 고혈당이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고삼투성 이뇨를 표현할 때 따라붙는 정상 단어들이다. 그래서 고혈당일 때도 우리는 줄여줘야 됩니다. 소변량이 감소를 했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수액의 속도 줄여줘야 될까요? 아니죠. 소변량 감소는 단뇨의 반대말인 거잖아요. 단뇨가 있으면 수액의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지만 소변량 감소했다고 즉시 수액의 속도를 줄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잘못된 답까지 5번 소변량 감소 요거일 때는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통이 있으면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구토, 오심이 있어도 줄여줘야 되는 거고요. 고혈당이 나타났다. 줄여줘야 되는 거 있고요. 단뇨가 나타났다. 줄여줘야 됩니다. 고삼투성 이뇨를 나타내어주는 단어들 두통, 단뇨, 고혈당, 오심, 구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구강으로 섭취 불가능한 환자가 총비경구 영양을 주입 중이다. 이 환자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현기증을 호소하였다. 맥박은 분당 118, 빈맥이죠. 손발이 떨리는 증상을 확인하였다. 간호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타내어 주는 것은 뭐예요? TPN을 주입 중인데 갑자기 식은땀이 났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혈당 증상이죠. 빈맥, 손발 떨려요. 우리는 지금 환자가 저혈당을 나타내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혈당을 나타내어 주는 단어들
잘 기억하시고요. 저혈당일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사정할 거 뭐예요? BST죠. 일단 이것을 먼저 사정을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런 다음에 뭐예요? 주입 속도 올리고요. 그런 다음에 50% DW. 물론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적어도 70 이하, 즉 65, 68이면 조금 TPN 올리고 구강으로 뭘 먹을 수 있으면 주스나 이런 것들 섭취하게 하고, 근데 65 미치다 그러면 50% DW 노티 후 IV 커넥합니다. 물론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BST가 65다 위험하죠. 만약 간호사가 두 사람이다 그럼 한 사람은 빨리 BS 체크할 수 있는 기계를 가져오고 한 사람은 속도 높이면서 환자 멘탈 확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티 후 50% DW를 달아도 되고 아니면 커넥 후에 노티 해도 됩니다. 이것은 신규냐 신규가 아니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임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기본적으로는 노티가 우선인 거고요. 근데 환자가 너무 위험하다. 일단 달고 나서 노티를 해도 크게 질책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혈당일 때는 선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코마로 빠질 수도 있고 또 혈압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혈압 떨어질 때 체위 잘 기억해 주시는 거고요. 일단 답까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혈압 상승 아니죠. 혈압은 떨어집니다. 주입 속도 감소 아니죠. 올려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카테터 정맥염 사정 이것은 틀린 답인 거고, 최근 검사 결과 확인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확인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이 나타났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정하는 거 BST 혈당 체크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간호사가 업무 중 총 비경구적 영양요법을 받는 환자의 하루 주입량이 생각보다 매우 적은 양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상은 이라고 합니다. 적게 들어갔다고 하네요. 무엇이 나타나죠? 저혈당이 나타나겠다. 나머지는 고삼투성 인용일 때 나타나는 것들 또 핍료 빼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TPN을 받고 있는 환자가 심한 두통, 오심,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정할 거 뭐죠? 주입 속도죠. 그쵸? 많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고삼투성 인용 기억하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병동 수간호사가 신규 간호사에게 총 비경구 영양액 주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을 고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TPN 주입 시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을 가르칠 것.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급속한 고장액 주입 시 나타나는 증상들. 그렇죠.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들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급속한 고장액 주입 시 나타나는 증상들 또는 저혈당 시 나타나는 증상들, 이러한 것들 꼭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있고, 2번 드레싱은 엄격한 무균술 유지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물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TPN 영양액 주입 시 가장 우선적인 주의점은 아니겠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 TPN 용액 투여 시 침전, 변색, 날짜 여부 관찰 필요한 거죠. 근데 가장 우선적인 거 아니겠다. 4번 아이오 8시간마다 체크하여 수분 불균형 확인 당연한 거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할 점 아니겠다. 5번 TPN을 달고 있는 동시에 다른 정맥용 수액 공급 불가능하다. 맞을까요? 아니죠. 3웨이 사용해서 다른 수액 옆에 엮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다. TPN 영양 주입 시 가장 우선시하는 거 급속한 고장액 주입 시 나타나는 증상이나 저혈당 증상이죠. 빠르게 들어가거나 적게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소화기계 섭취 흡수 대사장애 모두 마무리할까 합니다. 부족한 강의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분비계로 찾아뵐까 합니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